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천안시티FC의 도비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충남아산FC와 천안시티FC의 합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의 기업 투자 전 과정을 일사천리로 밀착 지원하는 투자지원단이 발족했습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속도감 있는 인허가 행정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아산 내륙어촌 재생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프로축구단 천안시티FC에 대한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접한 도시에 2개의 프로축구단이 있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두 구단이 통합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프로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천안시티FC. 연간 20억 원씩 내년까지 총 100억 원이 지원되는 충남아산FC의 사례처럼 도비를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김태흠 지사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으로 천안을 찾은 김 지사는 경찰청 축구단 해체로 만들어진 아산은 천안과 상황이 다르다며 도비 지원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생활권이 하나인 두 도시에 프로구단이 따로 있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도비 지원을 위해선 충남도가 아예 인수를 하거나 양 팀을 통합해 일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도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려면은 아예 충남도의 그런 축구단으로 협병을 하고 두 팀을 합치고 천안과 아산에서 경기를 하는 경기를 천안 아산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민주당 출신 지사와 천안시장 시절에 유치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대해선 전임 지사가 500억 원에 가까운 도비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아 부담이 된다면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센터 이 부분들도 이 과열 경쟁으로 해서 무리하게 천안시로 왔는데 천안시가 그만큼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 밖에도 다음 달 발표되는 GTX-C 노선 연장에 대해선 대통령과 자신의 공약인 만큼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약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자가 분산돼 있어 투자가 지연되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투자 지원단이 구성됐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종시가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 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꼽았습니다.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선 그만큼 신속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세종시의 경우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청에서는 개발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갖고 있고요. LH에서는 사실 토지 소유주기 때문에 토지 공급에 대한 역할, 그리고 시에서는 그 인허가권, 공장을 착공해서 준공까지의 그 인허가 절차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3개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해서. 세종시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일사천리 투자지원단으로 여기엔 세종시청 8개 부서 담당자를 비롯해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세종테크노파크 등 모두 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부터 입지 선정, 공장 가동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종시가 미래 전략 수도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세종으로 올 수 있도록 다 함께 손을 잡고 원팀으로서 활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족된 투자지원단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지 아니면 기업 지원의 모범 사례가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2018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세종시가 5년 만에 재공인을 획득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열린 최종 심사 결과 재공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수한 안전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지역 안전지수 6가지 분야 가운데 화재와 범죄,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특광역시 중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낙후된 아산 지역 내수면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륙어촌 재생 사업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커뮤니티 센터는 당초 지난해 7월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아산시 내륙어촌 재생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커뮤니티 센터. 내수면 어민들의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을 비롯해 생태체험장과 수산 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준공일보다 11개월이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입도로와 주차장 포장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 무장애 인증과 시 운전까지 마치면 오는 9월 이후에나 준공될 전망입니다. 6월 말까지 해결해서 근데 PF 심의 보는 것 때문에 아마 9월까지는 갈 거예요. 준공이 해를 넘기면서 사실상 올해 수산종자 양성 등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종자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다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관급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동절기 공사 중지까지 겹치면서 건립이 지연됐다며 오는 9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내수면 어촌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한 걸음 멈추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편 아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계획된 2024년 8월 준공은 물 건너갔고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2026년 말엔 돼야 준공될 전망입니다. 김장섭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의 생활 밀착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수중운동 시설은 물론 다목적 체육관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 여가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비 4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부지 선정을 마치고 7월부터 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갔지만 보상비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전체 9필지 중 6필지만 확보하면서 설계 공모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총 사업비 역시 1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때문에 오는 2024년 8월 준공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매입이 완료되면 2026년 말까지 체육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만한 협의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 수용 재결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 수행으로 인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준공 시점은 2027년 이후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페이의 6월 개인 구매 한도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됩니다. 이는 국비 지원액 축소로 인해 발행액이 줄었기 때문인데 6월 한 달간 전체 판매액도 183억 원으로 조정되며 구매 방식은 선착순입니다. 월 전체 판매액이 소진될 경우 판매도 조기 종료되며 할인율은 10%로 유지됩니다. 아산시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연중 운영합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지역 서점에 신청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서점에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 도서관 회원이면 서비스를 연중 이용할 수 있으며 충남도 인증 아산 지역 서점 8곳에서 월 3권 2주 동안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세종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도서관 지혜학교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시와 편지 등을 통해 자신의 자서전을 발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한글 문서 작성이 가능한 60세 이상 세종시민입니다. 같은 장면도 반사되는 빛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곤 하죠. 청년 작가들이 저마다의 시선으로 순간의 의미를 재해석한 사진들이 천안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진에 담긴 청년 작가들의 시선을 강현준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평생 나를 이끌어준 아버지, 함께 거닐던 무수한 순간 중에 포착한 그의 뒷모습, 누군가의 흔적을 묻은 곧 소멸될 장소에 버려질 의자, 인물, 사물, 공간에 대한 청년 작가들 저마다의 시선이 사진으로 드러납니다. 남영민, 이슬기, 어무산 3명의 작가들이 개인적 관심에서 출발해 객체의 그 이면의 의미를 담은 사적 시선 사진전입니다. 청년 작가들은 인물, 사물, 공간의 흔적들에서 어떻게 의미를 포착해 사진으로 담아냈을까요? 사적 시선에서 펼쳐지는 테마 중 하나인 어무산 작가의 초점은 공간의 흔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제 파편이 적나라하게 전시된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 석조물들의 겉모습은 화강암으로 잘 조각된 듯 보이지만 작가는 그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시멘트 더미로 헐거워진 내부와 허술한 이음새에서 겉과 상반된 모순성의 의미를 포착합니다. 천안 분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방문을 했는데 이런 곳이 있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 사진을 통해서 이 공간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이 공원이 만들어지는 의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시선은 이곳을 기점으로 공간의 원재료인 화강암을 찾아 또 다른 공간으로 향합니다. 천안에선 이러한 청년 작가들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시공간 확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적 시선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유관기관을 통해서 연계를 하고 청년 작가들이 뭉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전시 무대까지 조금 더 확산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 작가들의 사적 시선이 시민들에게 색다른 의미로 공유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뉴스 보도기사 한 편과 자체 제작 프로그램 한 편이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보도 부분에선 수원방송의 상인들 다 죽겠네, 주민 간 갈등까지 어느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의 그늘이 선정됐고 제작 부문에선 동남방송의 100년의 시간을 지켜온 공간 백제 1927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꼽혔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시민의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우리 동네 달빛 건강 운동을 추가 운영합니다. 운영 장소는 직산읍 삼은저수지, 백석동 종합운동장, 성정동 천안축구센터 소운동장 등 6곳입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주 2회 오후 8시부터 9시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사전 예약 없이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 장소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눔에 대한 의리를 지켜가고자 6년 넘게 보육원과 장애인 시설 등에서 급식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황철 씨를 만나봅니다. 제 음식을 먹으면 항상 웃음이 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주말마다 와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황철입니다.
이제 단체급식, 회사, 관공서, 그리고 요양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 일을 또 하고 있고요. 업소용 주방기구를 이제 국내 최초로 플랫폼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직종을 살리면서 제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육원 친구들한테 뭘 더 해주면 행복해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리를 또 선택을 하게 됐고, 한 6년 전쯤인가 지금 현 봉사단체를 오게 됐었는데요. 청소를 또 이게 담당을 또 시켜주셨어요. 청소를 하게 되면서 제가 현 직종이 요리 쪽에, 외식업 쪽에 있다 보니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러면 한번 다음 달부터 요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주셔서 처음으로 중국 요리를 또 보육원에서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애들이 너무 맛있게 또 제 음식을 먹어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 6년 정도 지금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게 너무 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돼서 오거나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시간이 있을 때 간다고 그러면 솔직히 참여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봉사를 안 온다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나 아니면 장애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조리사 선생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훨씬 또 다양한 음식을 또 제공을 받고 그리고 식사를 또 드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갈 때는 좀 더 색다른 음식, 안에서 경험을 해보지는 못한 음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와도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처음에 가기 전까지는 되게 어렵고 또 문턱 들어서기 전까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봉사단체의 일원으로서 맞닥뜨리니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두 손 두 발 걷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리입니다. 의리. 사람에 대한 의리. 제가 무슨 일이든 책임지면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거든요. 봉사를 하는 것도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날에 아무리 좀 늦게 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그 다음날 봉사하는 날이면은 꼭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제가 제 자신과의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이 잘 먹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베푸는 음식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는 처음에 이 보육원에 왔을 때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부분이 좀 우울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만 있고, 그리고 많이 좀 마음이 닫혀 있다고 좀 오해를 좀 했었는데 오히려 되게 밝습니다. 밝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더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저한테 오히려 더 힘을 좀 많이 붙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맛있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혹시 못 오는 날 다른 셰프 선생님이 왔을 때도 제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맛있는 음식과 제 얼굴이 기억이 남는 잘생긴 셰프 선생님으로 평생 남고 싶어요.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철회에 따른 영향으로 개발 면적과 세대수, 수용인구가 기존 계획보다 크게 늘었는데 인구 과밀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구 증가로 대중교통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검단과 송도 등의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합니다. 또 공항철도를 증차해 혼잡도를 낮추고 운행 간격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전주대학교와 비전대학, 예수대학교가 대학 통합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전략인데 각 대학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시너지를 내겠다는 비전입니다.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대동 화명대교에서 김해로 이어지는 초정 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이 6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20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향후 남해고속도로 통행량 분산과 대동산단 물류 이동에 순풍이 트일 전망입니다. 자, 3개만 더.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셋. 어깨 힘 빼고. 그렇죠. 어깨 힘 빼고. 쭉, 하나, 셋, 하나, 셋, 일단 유산소 운동으로 최고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게임, 운동. 왜냐하면 너나 할 거 없이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사회적으로 나가면 있지만 운동에서는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잘 어울려요, 여기가. 단계마다 실력들이 있어서 그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하거든요. 그 레슨 받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거의 중간 정도인데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한 달 올라가는 그런 매력?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땀도 흘리고 살도 빼고 건강해지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탁구 뭐가 좋아서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일단은 해본 적도 있고 제일 하기 편한 거? 제가 좀 그래도 오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코치님 아니셔도 다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레슨을 직접 해주시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동료들이? 네, 동료들이 이제 해주시니까. 헬스라든지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그러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같이 좀 이렇게 즐길 수 있으면서 다양한 직종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와서는 어린 학생들이나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랑 다 같이 어우러져서 다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 만나본 황철 씨는 봉사활동도 의리라고 표현했는데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하는 자신의 의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